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환경 분쟁 관련 내용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주에서만 2,000건이 넘는데요. 제주도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처리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환경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을 둘러싸고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이 환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소음, 악취, 진동, 전자파, 화학물질, 식품 첨가제. 정말 인간 생활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악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받습니다. 생활상에서 부산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산업활동을 통해서 부산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경 법승 행정팀 소속 환경분쟁조정 전문 변호사 고경환 변호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제 환경분쟁, 제가 참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어떤 건지 법 규정에 좀 기반을 해서 청취자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에 대해서는 법조문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네. 환경분쟁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을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그리고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 문제하고 환경시설 설치 관리와 관련된 다툼 문제 두 가지를 환경분쟁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오염을 말하는데요. 네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열거해 보자면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그리고 소음과 진동, 악취, 자연 생태계 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환경 원인으로 인한 건강재산, 정신에 관한 피해를 말합니다. 환경 분쟁은 다른 분쟁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대립 당사자 간의 다툼이긴 합니다. 네네. 그러나 환경오염 매개로 간접적, 계속적, 누적적, 광역적 등의 결과로 나타난 점에서 다른 분쟁과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간접적, 계속적, 누적적, 광역적 정확한 피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환경 분쟁이 일어나면 이거 어떤 절차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하게 됩니까? 네, 대표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할 수 있는 절차 중에서 우선 알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알선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주선함으로써 분쟁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로서 평균적으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기초사실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합의안을 정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 없이 그냥 바로 화해를 붙이고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합의안이 나올 수가 없지요. 둘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제3자적 지위를 가진 조정기구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분쟁 당사자에게 이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평균 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알선이라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조정을 또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우선은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반드시 이게 절차를 거치도록 되는 건 아닙니다.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알선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조정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절차가 아까 재정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재정이란 절차가 존재합니다. 네네.
네, 재정이란 그 당사자 간의 환경 분쟁에 관하여 재정기관, 예. 재정기관이 준사법적 절차, 그러니까 재판에 유사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액 등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이것 역시 평균 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제 좀 더 까다롭게 해당되는 것을 좀 수치화시켜서 따져본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분쟁 조정 절차 관련돼서 이 절차 3가지는 순서대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보통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예. 다만 하나가 결렬을 냈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가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으로 소송으로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조정이나 재정 절차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피해, 환경 분쟁 대상이 바로 소음 문제일 것 같거든요. 층간소음 발생했을 때 같은 과정을 거치면 됩니까? 네, 마찬가지로 좀 환경분쟁 조정 신청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신청인 측에서 예. 신청서를 작성해서 예. 중앙이나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를 하면요. 예. 심사관이나 조정위원이 지명돼서 심사관의 예비조사, 예. 그리고 전문가의 현장조사가 각 이루어집니다. 기초사실조사를 이걸로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당해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심사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 예. 위원회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법원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해서 그 소음 피해 감정을 하는 것 같이 예. 환경분쟁 조정에서도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소음치를 역산하여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환경분쟁 해결 방법으로 알선, 조정, 재정 이런 절차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알선은 당사자들 합의를 이제 주선한다 이런 내용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선하고 조정, 재정 이 자체가 이제 선택적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또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 절차적인 차이점 이걸 좀 선명하게 가능하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선과 조정, 재정 모두 소음의 정도와 같은 피해 정도나 피해 방지 대책의 유무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최선의 결론 찾아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사실 정리. 예. 네. 그리고 알선 같은 경우에는 예. 당사자들 의사가 중요합니다. 예. 당사자들 의사에 따른 합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도이고요. 네네. 반면 그 조정과 재정 같은 경우에는 예. 객관적인 제3자가 등장합니다. 예. 이들의 결정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는 제도인데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 조정 절차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 절차가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그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 소음도, 예.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을 기준으로 그 수위 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예. 그 과거에는 그 세대별로 피해 배상액을 책정하던 것을 이제는 한 명, 세대가 아니라 이제 한 명으로 기준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피해 배상액이 그 점점 높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는 제도입니다. 예. 따라서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더 높은 피해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조정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반면에 그 재정 같은 경우에는 예. 앞서 제가 재정 절차를 설명하면서 예. 이거를 그 당사자 간의 환경 분쟁에 관하여 재정기관이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과 마찬가지로 그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증 책임이 강조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음 분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람이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하였는지 여부, 예. 실제 발생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 예. 당시 측정한 소음 등을 모두 그 피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예. 그 조정에서보다 상대적으로 그 낮은 손해배상에 인정될 여지가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시달렸을 주민들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러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건 좀 마땅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터무니없이 낮은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경우까지 모두 허용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경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